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내일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한 3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정말 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제가 상장하면 1년 내로 1000불은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정말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뭐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통 결과 아줌마들이야 뭐 아줌마 아니 할머니들이야 뭐 결과만 좋아하지 그냥 믿고 싶은 얘기지 내용 잘 모르잖아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좀 공부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죠. 뭐 어디 가서 얘기해도 블록체인 전문가들 중에 탑은 니콜라스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기는 정말 블록체인의 시작부터 끝까지 간다. 자기가 블록체인 시작이라고 원래 블록체인은 1986년도에 영국의 누군가 이렇게 해놨죠. 그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이렇게 화폐로 만들었죠. 그래서 오픈 소스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어,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하고 알 수는 있었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 성장 전략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픈 넷이니까 거진 준비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렇게 문 닫아 놓고 딱 준비했던 건 이제 패가 다 나왔거든요. 더 나온 게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탁 나온 게 파트너십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교수들이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그런 게임 체인저랑 교수는 다르죠. 교수도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범생이들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길을 가고 예측 가능한 길을 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멋진 코인이죠. 뭐 1년 내로 천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게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자가 되어가고 있죠. 꼭 글로벌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웹 3.0 특히 블록체인에서 수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기업가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 인큐베이터에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KYC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의 인도자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되지만 젊은 사람들 되니까. 두 번째로는 파이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히 은행의 역할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물론 이제 리플이라든지 이런 뭐 바이낸스라든지 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은행의 역할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코인도 담보 가치가 있는 건 없어요. 은행에서 좋아하는 담보. 신용만 있지 담보는 없어요. 자산 가치에 의해서 백업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파이가 왜 파트너십 하는지 아세요? 왜 상품 모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파이 결제 매장에 그렇게 집중했는지 아세요? 아마 리브라에서 봤을 거예요. 자산 가치에 의해서 백업이 되는 코인은 없어요. 이걸 리브라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카드도 넣고 비자 카드도 넣고 이베이도 넣고 우버도 넣고 리브라 코인만 있으면 택시도 탈 수 있고 돈도 빌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산에 의해서 백업이 되니까. 그게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기존에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다른 거는 은행의 역할을 바꿔 놓지 못했어요. 그냥 코인 팔은 돈 예금하면 내가 코인 팔은 돈 예금하면 뭐 되지? 그다음에 코인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 이거 스테이킹 코인 회사가 다 했지 은행의 역할을 바꿔 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앞으로 은행의 역할을 바꿔 놓을 거예요. 키는 두 가지죠. KYC 확실하게 됐고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된다라는 게 있죠. 지금 기업은행은요. 예전에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중소기업은행이었어요. 중소기업은행.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은 파이네트워크가 하는 게 상호신용금고 정도, 마을금고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머물렀죠. 파이 결제매장 이런 거 하는 거. 그런데 파트너십이 딱 되면서 최소한 저축은행 모델로는 올라온 거예요. 요게 이제 은행의 역할을 바꿔놓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통과 국제무역에 정말 신뢰를 더하게 될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하면 파이코인은 말이 안 되는 거죠. 230개국에 타겟되며. 그래서 230개국에서 다 공유할 수 있는 KYC 제도를 한다며. 이렇게 되면은 유통과 국제무역에 신뢰가 더하게 되죠. 뭐 신용장 개설하는데 한 달 걸리고 이런 일 없죠.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근데 물론 지금 다른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를 본격적으로 조그만 회사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유통과 국제무역에 신뢰를 더하게 될 것이다. 왜? 은행에서 신용장 못 받는 회사들 많아요. 물론 이런 게 파이코인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과 백업이 되고 KYC가 확실하게 된 코인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자산 백업된 코인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자산이 백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자산에 의해서 백업이 안 됐어요. 신용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지. 뭐 부동산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면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지금 올라선 거죠.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정부 권력이나 법정 화폐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 정부 권력이나 법정 화폐에 도전하려고 했던 회사가 리브라죠. 그랬다가 두들겨 맞은 거죠. 이게 정부 권력이나 법정 화폐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바이낸스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증권 아니에요. 뭐 이 정도지 정부 권력이나 법정 화폐에 도전 안 했거든요. 근데 리브라는 도전했죠. 그래서 정부 권력이나 법정 화폐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자산 가치에 의해서 백업이 되는 화폐를 만들게 되면 암호화폐 중엔 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네 번째 테마고요. 제가 큰 테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다섯 번째는 진짜 사람만이 의료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람만이 의료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가령 우리 코로나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험공단도 있고 건강관리보험공단도 있는데 코로나 때는 막 여기저기서 의무적으로 다 그걸 하게 하면서 블록체인으로 코로나 하는 우리 데이터를 다 가져갔어요. 아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했는지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가 하나가 다 가지면 안 되거든요. 블록체인 상에서 이거를 소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니콜라스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은데 이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더라. 뭐죠?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조직이 블록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KYC 블록체인은 블록을 연결하는 건데 진짜 블록에 진짜 사람만이 진짜 환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자기 생체 정보가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 블록체인을 뭐 인공지능이 소유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지난번처럼 무슨 코로나 본부가 소유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분산이 안 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진짜 사람만이 의료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KYC의 하이의 KYC라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의료보험공단이나 건강관리보험공단 같은 게 한국같이 이런 나라나 있지 대부분 나라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 계약을 처음부터 니콜라스가 했죠. 지금도 무슨 검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중개인이라든가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숙달된 조교로서의 코인 버는 법 올렸다가 그냥 당장 중개인들에서 삭제당하고 그런 코인은 자체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람이 그것도 단계별로 권한을 다 주는 거죠. L0, L1, L2, L3, L4. L0는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부동산하고 자동차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막 증가하죠. 이것도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 자료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호적 초본, 호적 등본에 있는 거랑 지금 있는 정보랑 통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만드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냥 뭐 동석이 아저씨가 잘못 기재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여권을 소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 것까지 통합하다 보니까 당신 옛날 이름하고 틀리고 옛날 주민등록번호하고 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봤다. 정보를 다 통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통합하다 보니까 새로 확보된 정보와 기존에 있던 정보가 안 맞으면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하게 되는데 법원에 소송해서 뭐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권 발급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빅데이터가 모여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이런 일들 그런 게 일종의 다 스마트 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동차, 부동산, 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스마트 계약으로 앞으로 점점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슈머라는 말이 있죠. 프로듀서하고 콘슈머, 생산자하고 소비자죠. 사실 이 생산자 소비자가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와 플랫폼을 놓은 요 세 파트 이게 웹 3.0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이 웹 3.0은 정확히 뭐냐면요. 그러니까 파이 코어 팀이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파이 코어 팀에서 파이 코어 팀이 일을 하고 우리는 그 일에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갖고 우리가 코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이 있고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마다 한 번 혹은 유틸리티에 내가 있고 파이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코어 팀과 내가 있고 그다음 내가 있고 파이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보냐면요. 웹 3.0은 뭐냐면 나하고 파이코인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하고 파이코어 팀을 하나로 보는 관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파이코어 팀이 있다. 채굴자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유틸리티가 있다. 그러면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있다. 그러면은 코어 팀이 있고 내가 있고 유틸리티가 있잖아요. 셋이잖아요. 근데 웹 3.0으로는 그게 둘이에요. 관계 있는 걸 하나로 보니까. 그러면 이게 웹 3.0에서 관계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우리가 파이의 어떤 파이의 앱하고 파이 코어 팀이에요. 파이 코어 팀, 파이 앱, 파이오니어 3명. 이렇게 되면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엮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제가 커피 도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참 좋은 일 했다. 그래갖고 불꽃을 막 쏘는 그런 사람들, 소비자죠. 컨슈머죠. 그리고 생산한 사람은 커피 도사님이죠. 프로듀서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죠. 그 플랫폼은 누가 깔았죠? 코어 팀이 깔았죠.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플랫폼. 이게 3.0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직은 어디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이제 웹 3.0 시대로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도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얘네들 뭐 좀 짝퉁 글로벌리스트 애들이야. 뭐 처음부터 뭐 무료 핸드폰, D앱, 뭐 에너지 절감 이거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그거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가는 뭐 이더리움 채굴에다가 몇 천만 원 들어가고 그 이더리움 값이 그때 올랐으면은 뭐 괜찮지만 안 그러면 채굴한 거 팔아서 하는데 어떨 때는 전기값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선배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전기가 이게 기존 채굴에서 이게 전기료가 얼마나 무식한 방법인지 제가 몰랐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도 곳곳에 가보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 갔더니 차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거기 뭐 경고문이 써 있어요. 마침 전기 코드가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충전하게 되면 도둑질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요? 코드 꼽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에도 전부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에너지 훔쳐 쓰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는 사람들. 여기도 전부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시스템은 파이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코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 프로슈머의 아마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말씀 7개는 원래는 그 제롤 글렌이라는 사람이 2020년도를 앞두고 세계 미래 보고서 비즈니스 북스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테마만 제가 지금 파이코인 앵글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진정한 프로슈머 웹 3.0이 실감나게 하는 파이 네트워크. 이거를 제가 파이 파트너십. 제가 요즘 제가 파이의 뭐예요? 파이 중재자, 파이 채굴하는 거 다른 분들 가르쳐 드리려다가 여태까지 제가 하지 않고 있었던 뭐 광고 보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중재자라든지 이런 거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처럼 파트너십을 왜 하지? 라고 봤더니 오늘 파트너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자가 돼가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8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는 글로벌 이거를 파이코인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정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파이 파트너십으로 창업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회사들인데 이거 아셨나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파이 파트너십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거잖아요. 파트너 위드 파이 네트워크 인앤스 리치.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 파트너십 얘기거든요. 파이 파트너십에서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암호화폐와 웹 3.0 프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로고도 비슷하죠. 파이 파트너십 그룹이더라고요. 컨설팅 그룹이야. 그러면서 아주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전문가들이 어떤 틀을 짜주는 거예요. 창업하고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해주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고
지금 파이 파트너십도 이렇게 창업하는 거를 파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도 뭐 광고 수입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자꾸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파이 파트너십 이 회사 들어가서 컨설팅 받고 내가 무슨 블록체인 갖고 뭘 사업하려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돈도 정말 많이 들잖아. 그런데 파이 파트너십을 가입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파이코인 채굴은 채굴대로 하고 여기서는 배울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런 파이 파트너십이라는 유명한 컨설팅 그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닿을 수 없는 230개국의 여러 사람들이 파이에서 파트너십에서 창업할 수 있고 스타트업 회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는 글로벌 기업의 인도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리브라를 얘기하면 더 재밌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오늘은 8가지 중에서 1번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